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현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일, 오늘 일요일날 배포가 되었고요. 우선 10월 수출입 실적에 대해서는 수출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전년이죠. 전년 10월 대비해서 전체 수출액 규모는 마이너스, 세모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세모는 마이너스 3.6% 작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일평균 수출액 금액은 5.6%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주요한 이유로는 일자별로는 더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이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명절로 인한 이제 조업일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조업일수가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같은 전년 10월 대비해서도 더 좋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는 전체적으로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5.8% 이제 마이너스 되었고,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는 이제 59억 정도, 59억 8,100만 달러 이 정도가 지금 무역 수지로 잡혔고, 9월 달에 조금 더 좋았고, 이제 10월 달도 지금 59억 정도로 좋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수출 증감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3.6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일평균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평균이 지금 21억 불이죠. 21억 불이 지금 넘어갔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액 추이도 지금 9월달, 10월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지금 4, 5월달, 4, 5, 6월달 지금 2분기 대비해서 수출이 많이 이제 증가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도 이제 일평균 수출이 9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반등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평균 증감률이 5.6%, 2년 중에 이제 최고치라고 지금 얘기하고, 이제 21억 규모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21억 규모는 이제 19년 9월달 이후로 처음 일평균 21억대 이 수출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일평균 증감 데이터가 약간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4, 5월달 이때 한 18% 정도까지 일평균 증감률이 감소하였다가 7, 8, 9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고, 이제 10월달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5.6%로 이제 19개월 이후로 이제 작년 10월달 이후로 이제 최대치 규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평균 수출액이 지금 20불이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 7, 8, 9도 이제 3분기도 국내 이제 수출이 좀 잘 나왔다고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0월달, 10, 11, 12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이런 추세라면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출액 및 수출 증감 추이인데요. 이 8, 9월달에 이 수출액이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수출액 금액을 보시면은 작년도 전체 평균 정도 대비해서 그 이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국내는 굉장히 방역도 잘한 편이고 이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작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괜찮게 지금 더 오히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8월, 9월달 그리고 10월달도 그렇죠. 그리고 수입액 같은 경우도 수입액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는 아직 수입액 규모가 더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무역 수지는 더 좋게 지금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출은 회복을 더 빨리 했고 수입이 조금 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 차이가 더 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화 이제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갔다가 이제 현재는 한 1,144원까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더 적게 잡히게 되겠죠. 이제 달러를 이제 받는 돈이 더 작게 될 테니까. 그래서 수출해서 돈을 받는 금액이 이제 달러가 떨어져서 좀 떨어질 테니까, 이제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이제 달러가 떨어졌을 때 이제 수출 기업 위주로 좀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한번 보실 텐데요. 품목별로 수출 증감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는 계속 좋았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난달부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었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도 계속 좋았고, 컴퓨터도 계속 좋았던 분야고, 가전도 최근 들어서 한 2, 3개월 계속 좋았었죠. 2차 전지도 계속 좋았던 분야고, 그리고 이번 달에 좀 특이점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이제 수출이 플러스 된 걸로 이제 이번 달부터 새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익 있게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평균에서 이제 철강 쪽도 플러스가 좀 됐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수출이 아까 얘기한 7개 분야
플러스 철강 1평균으론 철강이 하나 더 붙었고, 예,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붙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반도체와 자동차는 뭐 1평균 수출 금액이 금년 최고로 경신했다. 그러니까 또 뭐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헬스 쪽이죠. 예, 바이오 헬스 쪽 진단 키트가 호조가 돼서 연수출 100억 달러를 지금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 지금 업체들도 아마 뭐 지금 월요일부터는 또 장이 새롭게 열릴 텐데, 유럽에 지금 지금 도시 국가들 파리도 봉쇄되고, 지금 확진자가 미국은 일평균 10만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하루 평균치가 지금 코로나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단키트가 이번 주에 조금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출 데이터도 지금 좋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저도 지금 이제 이쪽 부분을 좀 중심으로 좀 오늘 얘기를 할 텐데, 디스플레이가 이제 26개월 만에 이제 첫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2개월 연속 플러스가 됐듯이, 한번 이렇게 이 품목별로 한 섹터가 수출이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마이너스, 작년도 대비해서, 과거 대비해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추세가 계속 좀 가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로.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도 앞으로 좀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품목별로 몇 개 품목이 이제 수출이 이제 플러스가 됐는지, 9월 달에는 최대 10개 품목, 10월 달에는 지금 7개 품목이고, 중요한 건 또 1평균으로 이제 플러스 된 거. 그러니까 하루 단위 이제 수출의 규모가 제일 늘었던 건 오히려 8개로 제일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거, 요쪽이 이제 플러스죠. 예, 플러스 쪽으로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좀, 업체들을 찾아서 좀 투자하면은 실적들이 잘 나올 테니까요. 왜냐면 수출이 잘 나오는 그 섹터니까요. 예, 그런 거랑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출에서 1, 3위 품목을 한번 보시면 반도체하고 일반 기계, 그다음 자동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반도체는 워낙 이제 국가의 이제 최대 수출 지금 상품이었고, 일반 기계랑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규모가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률로 봤을 때는 이 바이오 헬스 쪽 진단키트나 이런 게 좀 높지만, 절대 볼륨이죠. 예, 이제 절대 그 수출 양에서는 이제 일반 기계나 자동차가 이제 2, 3위를 이제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는 이제 4개월 연속 플러스라고 나오고, 반도체는 올 한 해 동안 계속 플러스가 나왔던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많이 좋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장비 수입도 많이 계속 되고 있어서 반도체는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조금 좋을 것 같다고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개월 연속 80억 달러 돌파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평균 수출의 금년 최고치가 됐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아마 대부분 좋을 거예요. 국내 업체들이. 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예, 2개월 연속 플러스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평균은 지금 70개월 만에 이제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평균 이게 1억이죠. 1억 9,100만 달러겠죠. 이만큼의 규모가 된 게 2014년도 12월 달 이후 거의 한 12개월로 치면 이게 5, 6개월, 한 6년 정도, 한 5년, 지금 6년 정도, 만 6년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거의 6년 만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차가 이제 자동차 업황에서 조금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수소차나 전기차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 제조, 시설들이 좀 좋게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국내 해외 기업들과 다르게 좀 수출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예, 자동차로 현대나 기아 쪽에 뽑혔기 때문에, 자동차가 상당 부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본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도 이제 수출 데이터, 그리고 올해도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잘 나와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섹터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7대 수출 성장 동력 모든 품목들이 수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를 제외한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화장품, 농수산 식품, 플라스틱 제품도 새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정밀 화학 원료 이것도 새로 들어왔고, 로봇 분야까지 좀 좋게 이제 나왔다고 얘기하고, 바이오 헬스는 이제 14개월 연속 플러스로 됐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가장 이제 수혜를 본 게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100억 달러 이상은 수출하였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 수출 실력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 45.8%로 가장 크게 아마 성장한 분야라고 아마 보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이 바이오 헬스 부분에서 CMO 같이 복제약도 있고 제조약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알코올도 있을 수 있고 제조약도
약도 있고 뭐 방호복이 될 수도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 여러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진단 키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진단 키트 수출액만 한번 같이 보셨을 때는 바이오 헬스에서 이제 비중이 중요하겠죠. 이제 절대 볼륨하고 비중이 중요한데 3월부터 이제 솔직히 4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2억 달러가 넘어간 거죠. 2억 달러가 넘어가서 뭐 2억 달러, 2억 1000달러, 그 다음에 2억 100만 달러죠. 예, 그리고 예, 2.1억 달러라고 할게요. 예, 그리고 1.8억 달러, 그 다음에 1.4억 달러, 2.1억 달러, 1.8억 달러인데 이 9월 달에 이제 3억 예, 3억 2천 달러죠. 3.2천만 달러까지 되고 비중이 23%까지 비중이 되는 거니까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9월달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진단키트가 더 지금 더 좋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업체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지금 겹쳤죠. 어떻게 보면 뭐 수출도 지금 이제 데이터로서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된 거. 왜냐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20%를 넘었던 적이 없거든요. 전체 비중에서, 전체 수출액. 근데 23.1%까지 9월달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지금 유럽도 지금 이 봉쇄 조치로 해서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고, 또 국내도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이제 강화한다고 뭐 지금 뭐 얘기가 좀 아직까지는 공시가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그래서 좀 그렇게 본다면은 진단키트가 좀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1부랑 2부로 좀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좀 길면 좀 볼 때 좀 힘들 수 있고 좀 지칠 수 있어.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아까 나왔던 좋아지는 품목별 중에 이제 세부 내용을 좀 같이 요것부터 해가지고 예, 좋아지는 그 아까 7개, 8개 분야를 해가지고 세부 내역들을 한번 보고 수입 동향까지 한번 2부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